쪽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청문회는 끝났는데 아직 본회의 표결이 가지 못하고 있는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아시죠? 네? 네? 김희수 후보자. 예. 그분은 5.18 때 그 박용주 시민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죠? 예. 사형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그 박용주 씨가 출석도 했습니다. 예. 그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것으로서 이 김희수 그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조금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학자적 양심을 아까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양심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과 규범에 앞서서 양심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논문을 쓰면 있어 대학교 때 교수가 내준 그 숙제 레포트를 낼 적에도 다른 어떤 책에 있는 거 쓰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단어라도 바꿔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창피해서. 교수님이랍니다. 우리 후보자는 그대로 그냥 갖다 베낀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하실 말씀은 제가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표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면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거 5.18의 군사 정권의 정의는 그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언도내리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후보자는 정말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라고 아까 이종배 의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학자적 양심을 말씀하세요. 학자적 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거 표절 아닙니까? 학자로서 표절을 아니 그걸 남의 한다는 것을 것은 인용하는데 가장 부끄러운 그 일입니다. 당시에 그 예.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3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학자적 양심까지 팔면서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의 문제는 당시로서 봐서는 나의 정의였다. 또 강정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던 시절에 2005년도 2008년도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조선일보에도 났지만은 우리 후보자는 이전에 10여 년 전 아니면 교육감 시절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표현을 바꾸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상황이 가지고 있는 바뀌었겠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은 저는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규정과 규범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을 베껴도 된다. 따라서 그것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학사적 양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을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청문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참으로 지금 오늘 후보자 이전에 학자적 양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시절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죠? 예. 당시에 6.15 남측위원회에게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는 전체 재임 중에 그 예산이 2억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1억 1천만 원이나 2013년도에는 이런 교육에 썼습니다. 6.15 남측위 경기본부는 우리 법원에서 말이죠. 사실상 이적 단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부산 고등법원에서요. 범민령과 같은 급의 그런 단체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면면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아닌가. 제가 구구히 여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간혹 여기가 무슨 사상 검증하는 자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죠? 예, 이 모두 발언은 우리 후보자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예, 예. 혹시 도움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책임지고 작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자의 사상 검증 등을 하는 것은 바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 교육 문제를, 미래에 대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혹은 그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저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꺼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과거에 참여정부 때였나요? 아니면 그전 정부 때였나요? 우리 이해찬 교육부 장관 재직 시에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대학교 모두가 갈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아이들, 그 피해를 본 아이들을 우리는 이해찬 장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피해는 후보자가 됐건 후보자가 선언하는 외고 자사고 이거 개선할 문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폐지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선언적인 이 교육 정책을 내밀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우리 후보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자기가 사용 언도 내렸던 5.18 그 시민군 버스를 운전했던 분에게 정말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정말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규범이 없더라도 우리 후보자께서 그 석사 논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면 그것은 지금 잣대로 보면은 분명히 표적이 갖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학자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십시오. 예, 뭐 후보자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님 말씀을 하시면서 견주셨는데 그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우리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 교육부총리라는 자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부총리급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총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더 아이들을 가리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편향적 이념을 가지지 않는 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논문 표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 자진 사퇴하라고 그때 성명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내셨습니까?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냈습니다. 자, 위원장이셨죠? 예, 위원장이면 가장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당시 논문 표절자가 교육부총리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러한 소위 성명을 내신 거 아닙니까? 사퇴 여러 가지 성명을? 이유 중에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교육부총리로서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을 상실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사퇴하라 성명을 내셨는데 본인은 지금 이런 말씀하셔요. 그 당시 잣대로는 논문 표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사퇴는커녕 사과도 안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문제가 되지만 본인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분하고 저하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경우가 적절하지 다르죠?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보면요, 김병준 교육부 총리의 그 당시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이 박사 본인이 발표한 뭐 1988년에 발표한 무슨 논문이 박사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거지.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처럼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든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성명서를 보면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한신대의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교수 경력으로 교육감을 하셨고 그 교육감을 한 경력으로 교육부총리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학위 논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과거 잣대로는 관행에 따라서 괜찮다면 지금 잣대로는 논문 표절이 맞습니까? 논문 표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 논문 위험한 표절의 일이고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논문 표절의 해당 정의가 대학에서 뭡니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예. 논문을 작성하시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논문 표절의 정의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논문 표절은 2007년 교육부 윤리 강령과 2008년 서울대 윤리 그렇게 강령에 나와 말씀하시면요 있습니다. 굉장히 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뭐 특별히 문제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셨고 학위를 받으셔서 교수가 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 2006년 전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전혀 수가 아닙니다. 없는 아무렇게나가 거죠. 자,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은 괜찮으면 지금의 기준과 관행으로 봤을 때는 본인 논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과 관행에도 논문에 문제가 없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분명히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용과 표시 면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끝까지 사과를 있다라는 안 거고요. 하시겠다고 그건 하는 부분을 표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이 논문 표절을 하신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 적어도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 행위는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교육부총리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주한미군 철수 부분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 여러 가지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기 대안들이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었던 미군 과정에서 철수 지금은 주장을 거둬들이십니까? 지금 남북한 거둬들이십니까? 대치 상황에서 그것은 이제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한미동맹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조금 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4년, 2005년, 2008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과연 이 교육부총리로서 이러한 위험한 안보관을 가지신 분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얼마나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것은 진보 정권 내내 사실상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2연평해전 15주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평해전에서 6명의 우리 아까운 병사들이 죽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아무도 장례식장에 연결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감 시절에 제2군 사령부에 여러 차례 가서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바다 학교 관련해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그 CD 등급 빨리 경기교육청이라든가 한신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그 개별 기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뭐 교육부와 또 뭐 어떤 그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과는 뭐 다른 기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아까 그 나경원 위원께서 그 요구하신 그 자료 학교 안전 등급 이제 관련 비교해서 아마 보시려고 그 연도별로 그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그것은 뭐 하나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교육부에서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교육부 지금 누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 그거 어떻게 자료 그 교육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게 전국 학교들을 그 평가해 가지고 안전 평가를 해서 다 등급별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도 그 참고해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자료가 없어요 교육부에?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 요청을 해놓았습니까 지금? 어디 경기도 교육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상식적으로 지금 교육부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정도 자료면은 해당 부서에서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기관 핑계 대지 마시고 자료를 적기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예, 위원장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예, 말씀하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이제 제가 교육감 시절에 일어났던 일로서 에바다 학교는 이제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실한 상황이 있어서 이미 2007년도에 D등급을 건물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9억을 지원하기로 전임 교육감 시절에 결정이 됐는데 학교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구나 특수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학교에 47억을 2011년인가 12년에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요. 이제 그 부분은 이따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이따 하시면은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를 먼저 내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청문회는 끝났는데 아직 저기 본회의 표결이 가지 못하고 있는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아시죠? 네? 네? 김희수 후보자. 예. 그분은 5.18 때 그 박용주 시민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죠? 예. 사형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그 박용주 씨가 출석도 했습니다. 예. 그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것으로서 이 김희수 그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조금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학자적 양심을 아까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양심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과 규범에 앞서서 양심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논문을 쓰며 있어 대학교 때 교수가 저 내준 그 숙제 레포트를 낼 적에도 다른 어떤 책에 있는 거 쓰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단어라도 바꿔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창피해서. 교수님이랍니다. 우리 저 후보자는 그대로 그냥 갖다 베낀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하실 말씀은 제가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럴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표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면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거 5.18의 군사 정권의 정의는 그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언도내리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후보자 예. 당시에 그 6.15 남축위원회에게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는 전체 재임 중에 그 예산이 2억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1억 1천만 원이나 2013년도에는 이런 교육에 썼습니다. 6.15 남측위 경기본부는 우리 법원에서 말이죠. 사실상 이적 단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부산 고등법원에서요. 범민령과 같은 급의 그런 단체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면면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아닌가. 제가 10여 년 전 아니면 교육감 시절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그 유화적으로 표현을 바꾸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상황이 가지고 있는 바뀌었겠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은 저는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규정과 규범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베껴도 된다. 따라서 그것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학사적 양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을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청문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참으로 이 지금 오늘 후보자 이전에 학자적 양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감 시절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죠? 저는 정말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라고 아까 이종배 의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학자적 양심을 말씀하세요. 학자적 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거 표절 아닙니까? 학자로서 표절을 아니 그걸 남의 한다는 것을 것은 인용하는데 가장 부끄러운 그 일입니다. 당시에 그 예.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3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학자적 양심까지 팔면서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의 문제는 당시로서 봐서는 나의 정의였다. 또 강정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던 시절에 2005년도 2008년도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조선일보에도 났지만은 우리 후보자는 이전에